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미국 대선이 끝나자 국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에 환호하는가 하면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를 지원한 미국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가 다시 한번 세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남다른 에너지와 열정을 가지고 있으며 테슬라와 스페이스X, 스타링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왔습니다. 지난 2024년 10월 로봇 월드 전시회에서 테슬라가 메가톤급 제품을 다수 공개했습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머스크가 직접 무대에 올라 로봇 승합차, 자율주행 택시, 휴머노이드 로봇을 포함한 다양한 혁신 성과를 대중에게 소개했습니다. 다기능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는 첨단 인공지능과 다양한 센서를 탑재해 복잡한 환경에서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으며 생산 라인 작업부터 일상적인 돌봄, 위험지역 탐색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비교 없이는 상처도 없다는 말처럼 반면 중공이 만든 로봇을 보면 마치 술에 취한 사람이 걷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2024년 10월 한 네티즌은 상해 빈장에서 상해 인공지능연구소 과학연구팀이 로봇과 로봇 계를 테스트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영상에는 로봇이 환경보호 가방을 메고 마치 슈퍼마켓에 가는 듯 보였고 로봇은 로봇 개를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로봇이 걷다가 로봇 개에게 걸려 넘어지고 로봇 개도 넘어져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연구팀은 현재 로봇이 계단은 인식할 수 있지만 개는 인식하지 못한다고 설명하며 로봇 개와 산책하는 모습은 특별히 연출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는 2024년 10월 13일 미국 텍사스주 보카치카 스타쉽 발사기지에서 스타쉽의 5번째 시험 비행을 진행하며 역사적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우주선이 이륙한 뒤 발사탑의 로봇팔이 지상으로 돌아오는 슈퍼 헤비 부스트를 포착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우주선은 로켓 시스템을 완전히 재사용할 수 있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됐습니다. 회수기구의 로봇팔은 다른 우주 장비에 비해 더 길쭉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 스페이스X는 이를 젓가락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중에서 슈퍼 헤비 부스트를 회수하는 장면은 각종 미디어에서 젓가락으로 로켓을 잡는다는 표현으로 보도됐습니다. 스페이스X는 발사 전에 스페이스X 엔지니어들은 수년에 걸쳐 이번 잡기에 대비했다며 기술자들은 수만 시간을 들여 필요한 인프라와 기술을 구축하고 우리의 성공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네티즌은 일론 머스크의 로켓 기술은 대단하다. 로켓을 회수할 수 있다니 그것도 민간 기업이 한 일이야 라며 감탄을 표했습니다. 스페이스X 발사탑의 로봇팔이 지상으로 돌아오는 슈퍼 헤비 부스트를 잡은 후 2024년 10월 18일 X플랫폼 네티즌 피털주는 중국 강소 네티즌 마자리 샤리표의 불사조가 2024년 3월 18일에 올린 게시물을 공유했습니다. 그 게시물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등장하기 전 나는 항공우주가 매우 신비하고 고도로 기술적인 분야라고 생각했다. 항공우주 재료와 기술은 한때 최고의 기술을 의미하는 대명사였다. 무진 차량에 흰색 작업복을 입고 항공우주 재료는 수백만 번의 연말을 거쳐야 했으며 오차는 0.00001%를 넘지 않았다. 우주비행사는 철저하게 선발되었고 발사 전에 어떤 손가락으로 버튼을 눌러야 할지까지 고민하며 반복적으로 훈련을 해야 했다. 그동안 항공우주 분야는 신비롭고 고급 기술이었으며 많은 비밀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런데 스타쉽이 등장하자 열린 공간에서 로켓을 용접하고 설계도면은 완전히 공개되었으며 외장 재료는 스테인리스 스틸이고 연료는 천연가스이다. 발사장은 완전히 공개되어 누구나 방문하고 사진을 찍을 수 있다. 개들도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고 아무런 보안 조치가 없다. 우주 비행사는 돈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고 티켓은 이미 모두 팔렸다. 발사 현장은 어수선하고 개들이 돌아다니며 대문조차 없고 발사 전문가라는 직업도 없다. 어떤 손가락으로 발사 버튼을 눌러야 할지 반복해서 연습할 필요도 없다. 이 네티즌은 마지막으로 일론 머스크 너무해요. 그 덕분에 내가 느꼈던 항공 우주의 신성함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 네티즌은 사실 일론 머스크가 나쁘다고 하기보다는 중공의 항공 우주 시스템이 일론 머스크의 스타쉽과 비교될 때 중공이 이전에 잘난 척, 고상한 척 하던 것이 진정한 기술력 앞에서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이 게시물에 네티즌들은 여러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나는 정치 선전 도구로 사용되고 다른 하나는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 그 차이를 알겠죠. 제가 1997년에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컴퓨터실에 들어가려면 특별한 실내 슬리퍼를 갈아 신어야 했고 컴퓨터 선생님은 흰 가운을 입고 연구원처럼 보였어요. 우리가 배우던 컴퓨터는 486, 586 모델이었고 운영체제는 도스였죠. 그때 저는 컴퓨터가 정말 고급 기술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2004년에 제가 처음으로 컴퓨터를 구매했죠. 맞아요. 예전에 로켓을 한번 발사할 때마다 지도자들도 만나고 축하 파티도 열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연이어 위성을 발사하니까 그런 축하 파티는 더 이상 열기가 좀 민망해졌죠. 어떤 네티즌은 중국의 항공 우주 기술에 대해 정말 실망스럽다. 예전에는 모두가 각종 거짓말이었던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스타쉽은 사람과 물자를 화성에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중공 우주청은 사람을 달에 보내는 것도 힘들어하죠. 이게 바로 차이점입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머스크의 첨단 기술을 이야기했다면 중공 정부 치하 잘못된 행적의 항공 우주 분야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스페이스X 발사대의 로봇팔이 지상으로 돌아오는 슈퍼헤비 부스트를 포획하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가운데 중국의 로켓 발사는 일대 해프닝을 연출했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저녁 한 네티즌이 영상에서 공개한 바에 따르면 중국 호남성 상음현의 한 농지에 대형 곡선형 은색 금속판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영상을 보면 이 금속판의 외관은 불에 타고 훼손된 흔적이 뚜렷합니다. 상음현 주민들은 10월 15일 오후 7시경 갑자기 큰 굉음이 들렸고 당시 마치 지진처럼 집과 창문이 흔들렸다고 중국 매체 극목신문에 전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지난밤 7시 20분쯤 유리창이 10여 초간 진동해 급히 밖으로 뛰쳐나갔는데 하늘에서 굉음이 들려 전투기가 지나간 줄 알았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다른 네티즌은 정말 무서웠어요. 바로 제 집 근처에서 일어난 일이었거든요. 라고 당시의 두려움을 털어놓았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이게 아마 로켓 잔해일 거예요. 서창에서 발사한 위성 로켓의 2급 잔해가 매년 우리 호남 쪽에 자주 떨어져요. 예전에 사람을 덮쳐서 죽게 만든 적도 있었어요. 몇 년 전에 떨어져서 새로 지은 집의 지붕을 뚫고 2층까지 떨어진 적도 있었죠.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라고 밝혔습니다. 이 정체불명의 금속 물체가 고공에서 떨어진 후 현지 군 당국은 신속하게 현장을 차단했으며 현지 관계자는 이 금속판이 무엇인지 침묵을 지켰고 단지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는 없었다고 간단하게 언급했습니다. 한 항공애호가는 현장 사진을 본 후 이 신비한 금속판은 아마도 위성 페어링의 잔해일 가능성이 크다고 추측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이 정체불명의 금속판이 중공이 최근 진행한 군사훈련 중 발사된 2개의 로켓 일부일 수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금융타임스의 한 보도에 따르면 2024년 10월 16일 대만의 한 고위 국가안보 관계자는 기자에게 10월 14일 중공군은 150세대의 비행기와 36척의 해군 및 해경함정을 대만 주변에서 비행시키며 군사훈련을 벌였다고 전했습니다. 이 국가안보국 관계자는 이어 비록 이번에는 대만 방향으로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지만 실제 미사일 훈련을 진행했고 내륙 방향으로 2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만의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중국의 대만 주변 군사 훈련은 3가지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는 대만을 대상으로 한 봉쇄 훈련, 두 번째는 내륙에서의 다연장 로켓이나 미사일 시험 발사일 가능성이 있는 훈련, 세 번째는 해상에서 중러 합동 함대가 원거리에서 활동하는 훈련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정체불명의 금속판이 정말로 중공이 대만을 포위하는 군사훈련 중 떨어진 로켓 잔해라면 이는 중공의 로켓 발사 기술 수준이 드러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중공의 로켓 발사 실패가 처음은 아닙니다. CNN에 따르면 중국의 인터넷에는 원통형 파편이 한 마을에 떨어지는 장면을 담은 영상이 유포됐습니다. 파편의 한쪽 끝에서는 뜨거운 황색 연기가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CNN은 이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이 사건이 귀주성 복천시 선교마을에서 촬영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해당 지역은 위성 발사 지점과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또한 이 영상은 귀주의 IP를 통해 중국의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영상에는 마을 주민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파편에 깜짝 놀라서 사방으로 도망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도망가면서 귀를 막기도 했습니다. 이후 이 파편은 멀리 떨어진 산골짜기에 떨어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현지 정부는 사전 공지를 통해 성교마을 주변에서 로켓 잔해 회수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또한 주민들에게는 집을 떠나 개방된 지역으로 대피할 것을 요청하며 유독가스나 폭발 위험 그리고 로켓 잔해 파편으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피를 공고했습니다. 2024년 6월 22일 중국은 공식적으로 사천성 시창 위성 발사센터에서 장정 2호 C형 운반 로켓을 발사하여 중국과 프랑스가 공동으로 개발한 천문 관측 위성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이 로켓의 추진체 잔해가 귀주성 성교 마을에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스웨덴 로켓 전문가이자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연구원 마르쿠스 실러는 떨어진 파편은 중국의 장정 2호 C형 운반 로켓의 1단 추진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장정 2호 C형 로켓이 사용하는 액체 추진체는 사산화질소와 비화학 메틸 하이드라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때문에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오렌지색 연기가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연기는 매우 유독하고 암을 유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러는 또 서방 우주기관들은 이미 고독성 액체 추진체를 대부분 배제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여전히 이런 추진체를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기에는 화려한 로켓 발사였지만 실제로는 지역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8일 후 중국의 또 다른 로켓이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2024년 6월 30일 베이징의 민간기업 천변기술유한회사는 하남성 공의시의 종합시험센터에서 운반 로켓 1단 동력 시스템 정지 상태 시험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켓은 예기치 않게 발사되었고 몇 초 후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며 동력을 상실하고 산림 속으로 추락, 폭발하면서 굵은 연기가 솟구쳤습니다. 극목신문에 따르면 하남성 공의시 설장마을 주민은 로켓 발사 전 지방정부가 마을 주민들에게 대피를 요청했지만 로켓이 폭발하면서 거대한 폭음이 들렸고 그로 인해 마을 집들의 유리창이 모두 깨졌다고 전했습니다. 2024년 6월 30일 천변기술유한회사는 상황 설명을 발표하며 로켓 시험 과정에서 1단 로켓이 정상적으로 점화되었으나 로켓과 실험대 연결의 구조적 결함으로 1단 로켓이 발사대에서 이탈했다. 발사 후 로켓의 컴퓨터는 자동으로 종료되었고 그로 인해 로켓은 산속으로 떨어져 해체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 언론은 이 천룡 3호가 천변기술유한회사가 중국의 위성 인터넷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특별히 설계한 대형 액체연료 운반 로켓이라고 보도한 바 있으며 이 로켓은 미국의 스페이스X 팔콘 9와 같은 성능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큰 사고가 발생하면서 중미 로켓 기술 간의 엄청난 차이를 실감하게 됐습니다. 이에 재미시사평론가 당정원은 원래 그들의 계획은 정적 테스트를 하려던 것이었다. 정적 테스트에는 기본 요구 사항이 있는데 즉 로켓이 제자리에 고정되어 움직일 수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테스트는 엔진 상태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인데 예상치 못한 실수가 발생했다. 바로 로켓을 고정하지 않았다는 저급한 실수가 있었고 그로 인해 로켓의 본체와 외부 고정장치가 풀려서 로켓이 이탈하면서 발사되었다는 게 그들의 공식 주장이다. 보도에 따르면 북경의 천변유한회사는 중국 최초로 액체연료 운반 로켓을 성공적으로 궤도에 진입시킨 민간 상업 우주기업이라고 자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네티즌은 일반인은 장난감 총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데 민간기업이 로켓을 다룬다고? 또한 이 민간기업은 아마도 국유 자본이 배경이 아닐까? 그렇지 않고서야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당정원은 이를 분석하며 사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중국에서는 일반 민간 기업이 우주 항공 기술에 접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천변기술유한회사가 처음 로켓을 발사했을 때 사용된 발사기지는 감숙성의 구천 위성발사센터였고 이는 전부 중공군 시설이었다. 따라서 실제로 이 회사는 중공군사 캠프 통합 전략의 산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러한 우주항공 기술의 급속한 발전 뒤에는 중공이 추진하는 중앙으로 힘을 모아 큰 일을 하자는 사고방식이 반영되어 있다. 본질적으로 이는 국가적 체제의 일환이다. 이런 국가체제는 반드시 중공의 전면적인 통제를 받아야 하며 당의 지도라는 명목하에 모든 것이 정치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맞춰져야 한다. 이는 과학의 본질, 즉 과학적 규칙을 따르는 것과 근본적으로 충돌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정원은 모든 첨단 기술은 혁신적인 사고와 혁신 능력을 필요로 하지만
중공은 우주뿐만 아니라 웨이퍼, AI 및 기타 분야에서도 짝퉁과 표절에 의존하며 혁신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당 정부는 이러한 당의 지도를 절대 우선시하는 사고방식은 과학적 규칙에 맞추고 혁신을 우선시한다는 사고방식과는 완전히 상충한다며 따라서 이는 성공을 거두기 어렵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중공이 수년간 중앙 집중력을 발휘해 큰 일을 한다고 주장하며 자국의 항공우주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다고 떠들어왔지만 불과 10일 사이에 두 차례의 로켓 발사 사고가 발생하면서 그들의 소위 실력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렇다면 첨단 기술이 유럽과 미국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뒤처졌다면 그들의 소품 품질은 어떨까요? 중국의 용화망 등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2024년 10월 20일 천진에서 상해로 향하던 CA2821 항공편이 홍교 공항에 도착해 승객들이 내릴 때 한 승객의 배낭에서 불이 났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그 승객이 지나갈 때 배낭 앞면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봤다고 하며 마치 드라이아이스처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그와 다른 승객들이 해당 승객에게 이를 알리자 승객은 몇 걸음 뛰었고 그 후 배낭에서 불꽃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불이 순식간에 커졌고 거대한 연기가 나기 시작했다. 밀폐된 통로가 연기로 가득 찼고 뒤쪽에는 사람들이 계속 밀려 나왔으며 앞쪽으로는 나갈 수 없었다. 직원들이 아직 오지 않았고 한순간 숨이 막힐 것 같아 질식할 뻔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 승객은 약 20분 동안 기내에 갇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공항 직원이 소화기를 사용해 불을 끄고 승객들을 대피시켰습니다. 상해 소방당국은 초기 판단으로 보조 배터리에서 발생한 자연 발화가 화재의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네티즌은 만약 비행기에서 일어났다면 그건 아마도 치명적인 재앙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산 보조 배터리 충격은 이번만이 아니었습니다. 2024년 10월 20일 광동성 조주에서 한 여성이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거의 사용하지 않은 샤오미 자석형 보조 배터리가 갑자기 폭발했어요. 제 집이 거의 파괴될 뻔했습니다. 해당 여성이 올린 사진에 따르면 보조 배터리가 폭발한 현장은 아수라장이었으며 거실 한 구석에 있는 장식장이 검게 타버렸고 주변 물건들도 심하게 파손된 것은 물론 거실 곳곳이 보조 배터리 폭발로 그을려 있었습니다. 여성은 이후 중국 언론에 10월 20일 새벽 2시쯤 거실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나면서 충전 중이던 샤오미 보조 배터리가 예고 없이 폭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2024년 4월 18일에 이 보조 배터리를 구입했다고 말하며 새 휴대전화를 샀기 때문에 이 보조 배터리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지난 6개월 동안 2번 사용했는데 세 번째 충전에서 폭발이 일어났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샤오미 홈 관계자는 10월 23일 보조 배터리의 품질에 대해 현 단계에서 명확한 답을 줄 수 없다며 폭발된 보조 배터리는 아직 테스트 중이며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샤오미 측은 보조 배터리의 품질에 문제가 있다고 지근하기보다 발뺌하는 모양새입니다. 중공은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유럽과 미국의 기술에 경쟁하려고 하지만 현실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자 문제점을 은폐해왔습니다. 사실 외부에서는 이미 문제의 실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 가리고 아웅하는 중국 공산당의 이런 행태는 국제사회의 눈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중국 국민에게 간접적으로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과학기술 문제는 중공이 표방하는 고도기술 발전과 기술 강국의 허울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